다음 발제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성급협회의 CTO이신 패트릭 라이언님이십니다. 현재 ABS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기술부문 수석 부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지난 5년간 ABS에서 재직해 왔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21년간 다양한 조선, 선박 설계 분야에서 종사하셨습니다. R&D, 디지털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해양 에너지 전환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패트릭 라이언입니다. 현재 미국 성급협회의 CT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소개 말씀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미국 해군에서 원자력선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BS의 CTO로서도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철 부원장님께서 앞서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7월 달에 해양산업의 탈탄소화에 대해 발표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MEPC에서는 Resolution 377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부분,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은 앞서 이 박사님께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양 산업이 탄소 집약도를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생산에서 공급까지 배출량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벙커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배출량이 상당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연료, 암모니아 같은 연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고 선주들이 새로운 설계에, 선박 설계에 이런 새로운 연료 사용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왔던 것과 이번 여름에 결의하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탄소 집약도를 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탄소 집약도 산정을 할 때 있어서는 웰 투 탱크, 탱크 투 웨이크까지 모두 다 가오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3월에 발표가 될 텐데요. 해양 산업에서는 이제 연료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이런 연료 생산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양 산업의 미래의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석탄을 처음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이것을 소위 갈색 수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회색 수소라고 부르고요. 푸른 수소, 청색 수소는 탄소 포집을 이용하게 되고 녹색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게 된 수소 생산은 소위 핑크 수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 연료 생산의 99%는 갈색이나 회색입니다. 청색, 녹색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료는 그러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가져게 될까요?
해양 산업에서 탄소 산정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산정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런 원소들의 수요도 이러한 연료들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이 대체 연료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웰투 웨이크 그리고 탱크 투 웨이크 각각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색 그리고 갈색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탱크 투 웨이크가 아니라 전체 연료 전 과정의 배출량을 감안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의 해상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ABS에서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 연료 생산을 해상에서 생산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부유식 저장, 생산 이런 방식으로 대체 연료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전기분해를 통해서 원자료를 이용하면서 이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 아마도 업계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박이 원자력 추진선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BS에서는 저희가 선박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할 때 원자력 에너지 원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IX 선급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하게 된 것이 14KTU급 원자력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융염이 아니라 용융납을 이용하게 되고요. 유럽 원자로 설계사가 에너지 요건을 제시하고 그 정보를 저희가 디자이너 설계사와 공유를 하게 돼서 컨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자력선 설계를 20년 동안 제가 설계해 오면서 우리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페일로드 컨셉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실 선박의 화물 수송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를 이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연료 벙커링 없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선박이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낙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낙관적인 디자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표준이 수립이 되어야 이런 선박에 대한 라이선스와 설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전반적인 편익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벙커링 필요도 없고 새로운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원을 해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육상에서 원자로를 가동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가동이 된다면 어떤 대형 사고의 위험 자체가 완화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이 더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열 흡수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을 위한 물도 담수화나 정수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 메탄 계질이나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사회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체 인구의 70%는 바다에서 100km에 떨어지지 않은 곳, 100km 해안에서부터 100km 이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해상에서 생산하고 이런 에너지 생산한 것을 실제로 육상으로 가져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도전 과제, 성급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규제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기회가 아마도 원자력 에너지 해상 적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일 기국, 연안국이 원자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나라를 항해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그러니까 연안국, 기항국가, 기국 모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에서 해소가 되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상의 도전 과제 상당합니다.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서 어떻게 원자력을 유지 보수하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크레인이나 어떤 다른 기기들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육상으로 제공하고 송출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선소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작업장에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도전 과제, 그리고 상업적인 도전 과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연안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수용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국 IMO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피 훈련 같은 거를 하는데, 대피를 할 때는 과거에 이제 대피 훈련 같은 걸 했었죠. 소련에 공격이 있을 경우에 이제 대피 훈련을 만약에 소련이 공격할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원자력 공격을 생각하니까, 핵 공격을 생각해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원자력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탈탄소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자력은 위험한 거야 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것이 간전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고, 다른 수소산업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청정하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 있어서 적용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제 측면의 요구사항을 생각해 보면요. 라이센싱의 역할이 선급이나 분류의 중요성과 중첩되는 영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ABS에서는 원자력 산업과 해양 산업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또한 부식성이 높은 해양 환경에서 원자력 발전의 설계를 해양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규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무게라든지 쉴딩이라든지 이런 선박용 원자로의 다양한 특성들도 함께 고려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선급기관으로서 우리는 선박용 원자력 시스템에 대해서 요건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어떤 요건들을 명시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이런 요건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해양용 원자로를 생산해내고 원자력 선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에서 원자력선 UX NX7R을 처음으로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교통부에서 이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했었는데요. 이 선박 지금도 박물관선이 돼서 직접 가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박이 1963년부터 운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ABS에서 박물관선으로 다시 선급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발간했던 선급 요건서는 지금 저희가 발급해내는 선급 요건서와 비교해서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원자로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명시적인 요건을 제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요건 작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에는 여러분께 발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급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저희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R&D 활동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트릭 라이언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왜 원자력 에너지가 특히 해상 분야 그리고 선박 분야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또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패트릭 라이언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